사솔로 대 라치오.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워. 이 경기는 일단은 부상자 쪽에 사솔로 같은 경우 막심 로페즈 핵심 미드필더 빠져있고, 콘실리 주전키퍼 빠져있고, 피나몬티도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사솔로랑 궁합이 안 맞긴 합니다만 어쨌든 갈았고 있는 공격수도 뭐 키퍼 미드 공격 하나씩 빠지고, 라치오는 라차리 정도 출전 정지로 오늘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둘 다 최근에 좀 아쉽죠. 라치오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2대0 상황에서 마지막 10분에 2골 먹었나요? 그렇게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져서 최근에 재개 이후에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고요. 3경기 연속 승리도 없고,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베라드의 컨디션이 아직 안 좋아요. 사소 같은 경기를 보면은 그냥 베라드 런 때리는 거밖에 안 보이게, 씨발 축구를 하는 건지 야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경기를 보면은 찬스가 나올 때마다 그냥 멀든 가깝든 베라드가 때리거든요. 10개 중에 9개가 런이야. 직전 경기도 피오렌티나 상대로 득점은 뽑아내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PK로 뽑아냈던 부분이고, 그 외에 좋은 찬스들이 사수가 없던 것도 아닌데 그냥 싹 다 런 때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신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신뢰가 없고, 사수 같은 경우 누수도 상당히 심하고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이런 경기, 그러니까 라치오가 좀 지금 믿을만한 타이밍은 아닌데, 이 상대가 사수가 좀 안 좋긴 해요. 최근에 흐름 자체가 흐름도 안 좋고 경기 내용적인 부분도 뭐 아쉬움이 많고 해서 뭐 이쪽으로 찔러도 솔직히 상관없긴 합니다만, 저는 애초에 뭐 이런 경기는 안 가는데 그냥 버리는데, 그냥 무승부 사수 프렘 보겠습니다. 라치오도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또 사수가 어쨌든 홈인 부분들, 라치오가 최근에 문제가 실점이 늘었거든요. 실점이,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의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좀 박살났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멍 때리다가 한 골 먹고, 정신 못 차리다가 한 골 먹고,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부분을 봤을 때 사수가 무정도는 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뭐 라치오가 한 골차 승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겨도 솔직히 할 말 없다. 그게 무승부 사수 프렌이든 무승부 햄무든 요런 사이즈로 봅니다. 둘 다 크게 믿음직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뭐 사수 프렌을 찍는 것보단 저는 무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수 하는 꼬라지 보면은 뭐 지금 누수도 있는 가운데 사수가 이길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약간 둘 다 이길 자격이 없어서 무가 뜨거나 뭐 그런 식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이거 왜 깜빡깜빡거리는 거지? 거슬리네. 1대2로 넘어가겠습니다. 헤타페 대 에스파뇰. 로테이션 미드에 아람발이 빠지고, 에타페는 에스파뇰은 다니 고메즈 백업 공격수 출전 정지에 에레로 출전 정지, 바레 백업, 그리고 페드로사 장기 부상, 요 정도인데, 이 경기도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경기력이나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헤타페 쪽에 나은 게 사실입니다만, 에스파뇰도 어쨌든 충분히 비비는 내용에서의 경기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개 이후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묵혔고요. 지난 경기 지로나와의 매치업에서도 다 잡은 경기 마지막에 한 골 내주면서 뭐 물을 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지 않는 모습의 사이즈의 내용은 보여줬었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쉽지 않죠. 지난 경기 세비야 상대로 두들겨 맞았던 패배를 기록했고, 첫 경기는 재개 후 첫 경기는 마요카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일단 에스파뇰이 무가 상당히 많아요. 이기는 경기도 비기고 질 경기도 비기고 약간 진짜 계속 무로 무슨 뭐 흘러가고 있는데, 이 경기도 그런 식의 흐름을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기 솔직히 승패 동전 던지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무찍고 치워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승부 에스파뇰 프렘 보겠습니다. 분석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다. 무찍고 치우거나, 아니 뭐 햄무로 마찬가지 사소울로처럼 무해무 찍거나, 아니 무승부 찍거나, 딱 무승부 맛있어 보이는 경기기도 하고요. 0대0 1대1 정도 봅니다. 세 번째,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
이게 첼시가 지금 해외 배당 자체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첼시가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자카리아 그나마 이제 뭐 캉테도 없고 뭐 미드필더들 좀 조리준이 마탱이 갖고 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해주던 그나마 멀쩡한 놈 하나 또 부상당했고, 리스 제임스, 포파나, 캉테, 브로야, 치크, 치레, 스털링, 맨디, 플리식, 주앙 펠릭스 주전정지. 부상자로 베스트 11이 나오고, 막말로 부상자 베스트 11이 지금 첼시 주전 라인업보다 더 셉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핵정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해외 배당이 상당히 높게 치솟고 있어요. 지금 1.75 배당이네. 국내 배당은 아직 변동도 없고. 기본적으로 첼시 승에 대한 배팅은 참 이거, 그리고 크페는 거의 풀라인업이에요. 크페는 풀. 첼시 승에 대한 배팅은 이건 절대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첼시가 지지 않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뭐 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상대 전적 워낙 압도적에 크펠이 안 좋아요, 지금 별로. 크펠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종종 이기는 경기도 보여주고 뭐 보머 상대를 이기고 뭐 그런 모습은 있는데, 이번 시즌 크펠은 진짜 안 좋아요. 뭐 자아도 많이 좀 늙은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팀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 압박의 레벨도 낮고요. 짜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간 쫄깃한 선수들의 발재간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그리고 자아 공격 몰빵에서 이제 드리블로 한 방 넣거나 이런 거밖에 없어. 크펠이 전혀 안정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최근의 경기이기 때문에 첼시가 부상자가 거의 미쳤음에도 저는 할만하기는 하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배당적인 메리트는 대신 완전히 없겠죠. 어쨌든 부상자가 너무 많은데 1.5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첼시가 풀라인업이어도 한 1.4배 3배 받을 경기인데 지금 다 빠졌는데 1.5배니까 말이 안 되는 경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첼시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최근에 아스날에서 무드릭을 샤크타로부터 하이제킹 하기도 했고, 영입을 또 가져간 부분에 있어서 또 팀에 대한 반등의 여지, 상대 전적의 압도적인 부분들, 또 크펠의 경기력에 대한 문제. 첼시가 지난 경기 주앙 펠릭스가 퇴장 당하긴 했습니다만 풀럼과의 경기에 솔직히 경기력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저는 첼시가 잡는 사이즈의 경기로 봤었는데, 펠릭스가 퇴장당한 이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서 뭐 역전골까지 허용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점 봤을 때, 다만 첼시가 일정이 안 좋아. 금요일 경기하고 지금 볼 차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 거 봤을 때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승부의 무 언더 봅니다. 1대0, 1대1 뭐 요 정도 사이즈. 뭔데 사실 크펠이 이겨도 이상하진 않는데, 그래도 첼시가 여기서 한 번 더 질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승부의 무 언더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팀이었으면 풀엠 받겠는데 크펠이어서 무승부에 본 거야. 아시겠죠? 크펠이 안 좋아. 옛날 크펠 아니에요. 자, 뉴캐슬 대 풀럼. 존조 쉘비, 메타겟 특별히 뭐 쓸모가 없고, 풀럼의 앤토니 로빈슨 측면 수비 쪽 출전 정지. 여기 뭐 더피나 미드필더 쪽에 케바노 불투명해. 오늘 미트로비치 복귀입니다. 지난 경기 출전 정지로 빠졌었고. 뉴캐슬 같은 경우 조엘링턴 음주운전 병신 같은 놈. 음주운전으로 오늘 경기 불투명해요. 뛸 순 있어요. 뛸 순 있는데 출전 시킬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른다. 이런 사이즈인데, 이거 뭐 뉴캐슬이 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두 팀 간의 갭은 상당히 크다. 순위 대비 지금 뭐 4위, 6위 붙어있는 순위긴 합니다만, 두 팀의 경기력에 있어서는 저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풀론 같은 경우 지금 4연승,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두 번이 상대 퇴장이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 전반 퇴장 포함 2명 퇴장당했고, 첼시도 지난 경기 첼시가 이겼어야 돼, 경기 내용상으로. 근데 주앙 팰리스 퇴장으로 풀럼이 이겼고, 그 밖의 경기들도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 속에서 끝발이 좋아서 풀럼이 잡았었거든요. 그럼 이런 경기 못 이겨요. 뉴캐슬은 지금까지 완벽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골이 전방에서 좀 아쉽게 안 터지면서 2연무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풀럼의 디펜스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오늘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 미트로비치가 상당히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뉴캐슬은 높이가 있는 선수들, 특히나 수비가 상당히 좋고요. 미드필더 진까지 워낙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게임이 안 된다. 넘어갑니다.
뉴캐슬 마인도 가능하다고 보긴 합니다. 좀 쫄리긴 하죠. 플럼이, 그러니까 플럼 같은 경우 그게 쫄려. 어쨌든 그러니까 뉴캐슬은 조엘링턴이 지금 음주운전 관련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플럼은 미트로비치 복귀도 복귀인데 어쨌든 행운의 여신이 플럼 쪽에 지금 계속 있긴 해요. 행운의 여신이. 그러니까 상대가 퇴장이든 뭐든 끝발이 좋든 어쨌든 운이 좋은 거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이 좋은 거는 막을 수가 없기는 해요. 운이 좋은 건 답이 없어. 이제 뭐 각 빅리그든 뭐든 해가지고 운 좋은 팀들이 항상 본머스 초반에 더럽게 못하는데 운빨로 5경기 6경기 무패 때리는 거 봐요. 운 앞에 장사가 없어. 그런 부분이 변수다. 이 정도 느낌이고요. 또리노 전방 쪽에 이제 펠레그리 빠져있고 측면에 아이나랑 뭐 라자로 정도. 스페치아는 이제 베르데나 조의 백업 키퍼고 은졸라. 그러니까 이제 불투명인데 잠시만요. 은졸라가 불투명인데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불투명 아닌 것 같아. 은졸라가 왜냐면 스페치아 핵심 공격수거든요. 제일 중요한 놈이야. 그래서 다시 체크해봤는데 불투명 아닌 것 같아. 나옵니다. 어쨌든 토리노 대 스페치아 두 팀 뭐 물을 그냥 뭐 쓸어 담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역시나 무승부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토리노 같은 경우 일정에 대한 타이트함이 있죠. 지난 경기 이제 컵 대회 AC 밀란 원정에서 연장 승부 끝에 토리노가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밀란 같은 경우 로테이션을 그래도 적당히 돌렸었고 토리노는 한 1.5군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5군 6군. 뭐 뛸 애들 그래도 많이 뛰었었고 뭐 리네티 같은 애들은 좀 벤치였긴 했습니다만 뭐 루키치나 뭐 전방 쪽에 미란 축구나 웨스트햄에서 임대한 블라시치 이런 애들 다 출전을 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체력 이슈.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 역시나 득점력 다 떠나서 골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공격력은 괜찮은데 득점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찬스 대비 넣는 것들이 떨어져. 직전 경기 살레르니도 토리노가 얼마나 좋은 경기를 보였습니까? 근데 못 이기잖아. 묻게잖아. 오늘 경기 같은 경우 더군다나 토리노는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요. 왜 없냐? 이미 12야 강등권과 지금 강등이 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더 올라갈 수 있냐? 세리에 7공주 어떻게 제낍니까 토리노가? 여기가 끝이야. 동기부여가 없어. 그런 부분들. 그래도 홈에서 재개 이후에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스페셜 강등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이 개똥배 메리트 없다. 뭐 토리노가 근소한에 그래도 우위에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배당 대비 메리트가 기본적으로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반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스페치아 프레 언더 1대1 요 정도 느낌으로 보고요. 뭐 토리노 솔직히 승을 찍으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토리노 승 쪽을 가신 분도 혹시나 지금 계실 수도 있고 뭐 햄무도 가셨다고 하는데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사이즈 자체는 토리노가 잡을 사이즈가 맞기는 해요. 근데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여러가지 경기 일정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차라리 그냥 배당 좀 무승부 찍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신건강에 좋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디 대 볼로냐. 자, 이 경기는 부상자 먼저 봐야 돼. 우디는 이제 수비 쪽에 맛이나 계속해서 좀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볼로냐는 니콜라스 도밍게스 출전 정지, 메델 출전 정지, 저크지, 그리고 아르나우토비치, 실베스트리, 그리고 옆에 잘렸나? 보니파지 수비 쪽에 바로 불투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볼로냐 승은 절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이 부상자를 가지고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볼로냐가. 그러니까 우디 승이냐 무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경기인데 기본적으로 아르나우토비치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테고 볼로냐 핵심 공격수. 여기에 또 타겟맨으로서 백업을 해줘 저크지까지 빠진 상황에서 지난 경기 이제 발 빠른 자원들을 투입해가지고 아탈란타전에 선제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런 버텨줄 애들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볼로냐의 좀 공격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은 상황에서 볼로냐의 이제 간판 중심 니콜라스 도밍게스까지 빠졌습니다. 도밍게스 수비적인
능력도 2선, 3선에서 상당히 좋은 선수고 역습을 나갈 때 찔러주는 패스 또한 볼로냐 쪽에서 핵심이에요. 여기 이제 베테랑 수비수인 메델까지도 출전 정지로 빠졌다. 이거는 볼로냐가 제가 볼 때는 뭐 도밍게스가 돌아오긴 합니다만 메델하고 상당히 어렵게 경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디네세가 4무 3패로 최근에 아예 승리가 없어요. 초반에 그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이긴 합니다만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솔직히 뭐 강팀과의 대결은 제외하고 뭐 그렇게 크게 밀리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잡을 만한 경기인데 비기거나 보통 이런 사이즈로 아쉬운 경기 내용을 보였다 하면은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누수저를 봤을 때 요거 제가 최근에 우디네세 뭐 1점 몇 배 받으면 이거 배당 메리트 쥐뿔도 없다. 그냥 무 본다. 그냥 다 무떠거나 다 터졌잖아요. 이거 1.81 정도면 제가 볼 때 메리트 있습니다. 요 정도 배당이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지금 사이즈로 보이고요. 저는 우디네세 승 보겠습니다. 우리가 잡을만 하다 요거. 도밍게스는 미드필더입니다. 잡을만 하다. 우디 승. 랭스 대 니스. 미드필더 쪽에 로피 로테이션급 불투명이고요. 니스는 아딸 사이드백. 여기 이제 레미나가 울버햄튼으로 이적했죠. 니스의 또 중요한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는데 울버햄튼으로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알제리였나? 조금 더 빠른 유형의 부다위가 최근에 뛰고 있는데 뭐 공백이 안 느껴질 정도로 최근 활약은 상당히 좋아요. 나올 때마다 뭐 좀 잘해주는 놈이기 때문에 공백이 뭐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쨌든 니스가 직전 경기 이제 감독 교체 이후 첫 경기였어요. 밑에 써있죠. 감독 교체 직후의 첫 경기에서 몽펠리에 상대로 6대1로 대승을 가져갔었고 뭐 포메이션의 변형도 약간 있었습니다. 뭐 니스 같은 경우 올 시즌에 3백이나 뭐 4백을 혼용하긴 했었습니다만 4-2-3-1 전형은 쓰지 않았었거든요. 4-2-3-1 전형을 또 특별히 쓰면서 뭐 2선 쪽에 렌지나 또 첼시에서 뛰던 놈 마클리 같은 애들 좀 귀용하면서 재미도 봤던 점, 또 오른쪽 측면에 이제 페페를 좀 몰아줌으로써 페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점 봤을 때 랭스가 최근에 상당히 좋기는 해요. 제가 뭐 재개할 때도 말했잖아. 랭스 잘한다고. 아직도 안 졌어.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니스의 페이스적인 부분 랭스는 막 엄청 잘하진 않아요. 끈끈해. 되게 잘 안 지는 팀인데 어쨌든 니스의 최근에 파괴력이나 여러 부분 봤을 때 저는 프렌 쪽의 접근이라면 그래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무승부까지 어쨌든 포함된 결과기 때문에 해볼 만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어쨌든 랭스 같은 경우 경기력 대비 솔직히 이 무패 행진이 좀 길긴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랭스가 참 잘 비비고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지금 니스가 감독 교체 이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왔고 오늘 경기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프렌 봅니다. 일곱 번째 10경기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까지 일단 가자. 잠깐만 8, 9, 10 오케이. 벨리에 낭트 이것도 대답해주시네 가이프TV. 몽펠리에 대 낭트 조금 요 경기도 그 선상에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같은 경우 루스 장기부상 빠져있고 수비 쪽에 에스테베 불투명 거의 뭐 풀라이너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고 낭테 핵심 수비 팔로아 베테랑이죠 빠져있고요. 메를린 레프트백 불투명 주전 레프트백. 낭트는 지금 수비 쪽에 조금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몽펠은 뭐 장기 부상자 빼면은 얘도 뭐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거의 풀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건 제가 볼 때 한 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가 이기든 한 골차 승리의 가능성 혹은 무가 뜨거나 그런 사이즈거든요. 몽펠리에도 최근에 어쨌든 뭐 중간에 감독 교체도 있고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확실히 반등 사이즈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낭테의 문제는 골 결정력이에요. 골 결정력. 결정력이 아쉬워. 결정력. 적당히 잘 만들고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진 않아요. 다만 이제 클래스 자체가 솔직히 이 순위 대비는 조금 더 높은 팀이다 보니까 뭐 만드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은 보여주긴 하는데 전방에서의 마무리가 개쓰레기예요. 말도 안 돼 진짜로. 차라리 나나 여러분들이 진짜 개뽀로 골 노리는 게 나을 정도야. 그냥 다 날립니다. 다 날려. 찬스가 오는 족족 날려요. 어떻게 이걸 날리지 싶을 정도로
다 날리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원정 경기잖아요. 이거 선취골 주면은 낭트가 한 골도 못 받고 뭐 지거나 그런 경기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음 어쨌든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낭트가 최근에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나 몽페르는 더군다나 직전 경기 대패를 하면서 분위기도 한풀 꺾였고 이런 부분 봤을 때 분위기는 낭트가 훨씬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전방에서 골이 터지지 않긴 합니다만 오늘 귀신같이 터질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낭트 프렌 봅니다. 낭트 프렌 넘어가겠습니다. 3경기 남았지. 아스날 토트넘 갑시다. 아스날 적중률 90% 이상입니다. 자, 토트넘은 루카스 모우라 빠졌고요. 그리고 부상자들이 좀 많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쿨루세스키 같은 경우도 출전이 좀 가능해 보이고 뭐 벤탄쿠르, 시샬리송이 불투명인데 둘은 제가 볼 때 선발핏은 안 되는 것 같아. 아마 벤치에 들어가거나 그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 이제 제주스랑 측면 공격 쪽에 넬슨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토트넘 같은 경우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흐름을 좀 바꾼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핵심 선수들이 복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죠. 심판이 개 지랄하지 않으면 아스날은 지금 이거 전승이에요. 5승 2무 이거 7승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제동을 걸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스날이 올 시즌 거의 전승 페이스야. 기록적으로 봐도 어디 갔어 아스날? 올 시즌에 아스날이 3번 미끄러졌잖아요. 맨유, 사우스햄튼, 뉴캐슬 다 오심 있었어. 맨유전 아스날의 선취골이었나? 마르티넬리 골 오심으로 옵사골로 취소됐죠. 사우스햄튼전 이건 그냥 경기 자체가 완전 그거였죠. 뉴캐슬전은 가장 가까운 경기니까 뭐 아스날 찍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K 하나 아스날이 못 얻었죠. 얻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오심 아니고는 전승이에요 사실상. 전승 가까워. 근데 오늘 주심 지금 뭐 채팅창에도 올라오긴 합니다만 크레이그 퍼슨이고 VAR에 이제 또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그 새끼 이름 까먹으면 안 되는데. 폴티언입니다. 폴티언이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미 VAR에서 리즈전이었나? 그때 리즈가 PK 얻은 거 그 옵사였거든요. 근데 그걸 안 불어준 전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직전 경기 어제 맨유 경기 판정 봤잖아. 요즘 유럽 축구 판정 다 개판이야 그냥. 뭐 그나마 세리에가 멀쩡해 진짜로. 마피아 리그인데 이름은 오히려 세리에가 멀쩡한 판정하고 나머지 리그들 다 개똥입니다 판정. 그런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아스날이 안 집니다. 심판 판정이 개입이 되면은 무승부 정도 뜰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스날의 질 가능성은 이거는 안 보인다. 심판이 개입해서 PK 하나 안 불어주고 막 토트넘 PK 주고 하면은 무정도 뜨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서는 제가 볼 때 아스날이 다 이긴다고 봅니다. 아스날 승. 토트넘 같은 경우 지금 솔직히 짜임새나 여러 가지 게임이 안 돼요. 아스날하고는 완전히 팀 수준의 갭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고 물론 북런던 더비가 홈에서의 강세가 짙은 경기이긴 합니다만 이 기록 자체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최전성기의 기록이고 아스날 역사상 제일 암흑기 시절의 기록이에요. 당연히 이런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역사상 가장 좋았을 때의 기록이고요. 아스날은 역사상 가장 안 좋았을 때의 기록이고 두 팀 간 라이벌 매치에서 뭐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이 기록이 맞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 아스날은 본인들의 흐름을 완전히 복귀를 했고요. 토트넘은 이전에 뭐 항상 5위, 6위 따라지 하던 그때 토트넘으로 좀 돌아간 흐름에서 귀신같이 아스날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바 안 봅니다. 오바 갈 바에 아스날 승. 마지막 경기가 요게 되나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끝나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탈란타 대 살레르니. 이 경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일단 무리엘, 살레르니 세페 골키퍼 빠져있고 뭐 마지오르나 마조치 같은 다닐리우치까지 수비 쪽 자원들이 지금 많이 빠져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탈란타가 제가 뭐 시즌 초반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직전 경기 볼로냐전은 어쨌든 제가 승이랑 햄뭐 맞추긴 했습니다만 경기를 보면서 솔직히 많이 안 좋았어요. 볼로냐가 누수가 있었음에도 아탈란타가 시원스럽지가 못한 모습들도 있었고
전방에서의 공격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거 배당 대비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1.3이면 우리가 그래도 축구에서 1.3 정도, 3도 3 몇도 아니고 3.0이잖아. 이 정도 배당할 때는 약간 뽀배 느낌이나 그래도 좀 확실하다 싶을 때 가는 배당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사이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가 아탈란타 지금 보여주는. 다만 살레르니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은 더 심각해요. 둘 다 경기력이 안 좋아. 어제 인터는 그냥 뭐 사실 더 가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승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살레가 최근에 경기력이 직전 토리노전도 그렇고 그전에 AC밀란전도 그렇고 너무 안 좋긴 했어요. 너무 안 좋긴 했어. 그래서 그래도 아탈란타 승을 봅니다. 근데 이거를 뭐 확실하다고 해가지고 이 경기를 잡고 막 강승부를 간다던가 혹시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뭐 주력 배팅 정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상대가 살레여가지고 살레가 안 좋아 최근에 경기력이. 근데 아탈란타의 경기력까지도 고려한다면 이거 진짜 무가 뜰 수도 있어.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제 또 그런 사이즈로 봤을 때 특히나 아탈이 홈에서 안 좋기도 하잖아. 이거 뭔가 좀 그래. 무튼 이긴다고 보긴 합니다. 이긴다고 보긴 하는데 또 의외로 시원하게 이길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살레가 최근에 안 좋은 거 맞는데 뭔가 배당이 일단 낮으니까 그게 조금 걸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긴 하다. 요 정도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뭐 약간 느낌 대충 오시죠? 어떻게든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경기 보면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승쪽 봅니다. 해축 분석 여기서